자, 잘 지내고 있죠? 오늘 드디어 이제 2020 중3상 특강 마지막 수업하는 날이 됐는데 감기가 무량합니다. 자, 일단은 이차함수 뒷부분에 그 이차함수식 구하기 그 단원 이제 숙제 내줬던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질문 번호가 지금 거의 안 온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중요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해줄게요. 그리고 또 필요한 내용들은 좀 추가해가지고 연계시켜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2차 함수 활용은 지금 교육과정 재편되면서 빠졌어요. 활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은 그냥 보통 문장제로 얘기하는 거 얘기하거든. 인수분해하고 2차 방식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본 그 대수식 풀이편이 있는 반면에 또 뒷부분에만 문장제로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원래 예전에는 2차 함수에 관련돼서도 문장제 문제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금요일날 마지막 보는 테스트에는 뭘 넣었냐면 문장제로 되어 있는 문제를 일부 넣었거든. 그거는 이제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선생님 중간중간에 2차 함수에 무슨 최대값, 최소값 이런 용어도 써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준 적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는 원래 정식 교육과정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최대값이 뭐고 최소값이 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밖으로 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요. 그 다음 아까 방금 얘기했던 최대값, 최소값 이런 내용들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등등 몇 가지를 좀 추려가지고 간추려서 설명을 해줄게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더라? 기억나요? 2차 함수식 구하는 유형을 배웠었지? 자, 2차 함수식 구하기 몇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큰 틀로 보면 두 개 틀이야. 그러니까 그거 어렵진 않아. 왜? 첫 번째 유형이 뭐였냐면은 자, 꼭지점과 관련된 용어가 나오면 꼭지점과 관련된 자, 꼭점이 뭐 1,-2가 되었다. 혹은 축의 방정식이 x는 뭐 3이 되었다. 아니면 꼭점에 y좌표값 주어졌다. 꼭지점과 아무튼 관련만 되면은 얘는 무조건 표준형으로 세워라 했어. 식을 표준형으로 세워놓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야. 표준형 다시 한번 불러볼까? 꼭지점의 좌표 구해서 그래프를 빨리 그려보기 위한 형태. 자, 최고창에서 2창에서 a일 때 x- 자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하면 얘는 순서가 잘못됐지만 꼭지점이 만약에 p, q라고 주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럼 이렇게 놓고 a는 0이 아닌 조건에서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꼭지점과 관련된 거 아까 추가적으로 더 얘기했지만 만약에 축의 방정식이 축의 방정식이 x = 3이었다. 그럼 얘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었다는 뜻이야. 그죠? 야, 이후 같이 3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y좌표는 현재 모르는 상태거든? 근데 문제 조건에 보면 다 문제가 풀이가 완료가 될 수 있게끔 조건이 다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식을 어떻게 셉니까? 얘도 마찬가지 a가로 x-3의 제곱 더하기 q 정도 세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만약에 꼭지점에 관련된 좌표 중에 꼭점 y좌표가 -4로 나왔어요. 그죠? 그럼 꼭점 P, X좌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 표준형 Y는 X 빼기 자 P의 제곱 그 다음 B에서 -4를 붙여주면은 꼭점이 P, -4가 되는 거니까 자 AP를 구하기 위한 조건은 그래프가 주어지든 아니면 말로 설명되어 있든 다 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유형 가서요. 자, 이제 X절편이 주어졌을 때가 있어. X절편 X좌표 하나가 얼마로 주어지냐면은 알파, 또 다른 하나가 얼마로 주어졌다? 베타 이렇게 주어지고요. 아니면 간혹 이제 순서상으로 주어질 때도 있어. 알파, 0을 지나고 있다, 베타, 0을 지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선생님 그래프 상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는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자 그래프를 그냥 아래로 볼록 정도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X절편이 하나는 알파, 작은 값 알파라고 부를게, 큰 값을 베타라고 부를게요. 자, 이런 식의 모양이거든? 그러면은 2차 함수식을 구해놨을 때 Y 자리에 뭐를 넣어봤다? 0을 넣어봤다는 얘기는 결국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에 X의 값이 바로 실근의 개념이 된다 그랬어, 그치? 자,
자, 그러니까 얘는 식을 어떻게 간편하게 세울 수 있냐면은 가로식을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됐죠? 근데 2차 함계수가 꼭 1이었던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표준어 놨듯이 2차 함계수는 A로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로식 하나는 X-알파로 놓고 하나는 X-베타로 놓게 되면은 예, 뭐 이 그래프가 지나고 있는 뭐 두 점이 어떻게 되어 있다 아니면 한 점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해서 뭐 A 그 다음 나머지 혹시 주어져 있지 않은 값들은 다 해석해서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거를 좀 주안점을 두고 예, 포인트를 삼아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뭐 간혹 또 가끔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세 점을 지날 때 있잖아. 세 점 아무 그냥 무식한 문제예요. 2차 함수식이 주어졌는데 이게 기침이 또 나오냐? 자, 뭐 예를 들면 위로 블록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지나고 있는 점이 꼭점도 아닌 것이 x절편도 아닌 것이 자, 지나고 있는 점 A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지나고 있는 점 B점이 몇 컴마 몇입니다. 그 다음에 뭐 x자리에 0을 집어넣었더니 y좌표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치? 보통 y좌표는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지나고 있는 세 점이 나오면은 식을 표준형으로 세우든 아니면은 일반형으로 갖고 풀든 상관없는데 표준형으로 세우게 되면 어차피 지나고 있는 점의 좌표 3개를 대입해서 A, P, Q에 관한 식을 연립할 거거든? 그럼 어차피 또 전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애초부터 그냥 일반형으로 가자는 얘기지. 표준형을 전개한 형태를 뭐라 불러? 일반형이라 부르잖아? 그죠? 네, 불러볼까요? y는 ax제곱 집중하세요. 알겠죠? bx 더하기 c의 형태 a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건 달고 풀면 이게 일반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 점의 답표 여기다 대입해서 풀 수 있다는 거. 그지? 자, 이런 내용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 숙제로 한 부분 보니까 이렇게 1285번처럼 뭐 문자 A, 그 다음 B, 그 다음에 C의 부호 찾기, 뭐 아니면 A 빼기 B 더하기 C의 부호 찾기, 이런 식 등등의 문제 유형도 있단 말이야. 부호 찾는 문제 한 번만 다시 복습할까? 자, 부호 찾기.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봤었는데 만약에 위로 볼록 이렇게 나왔어. 요번에는 한번 이쪽으로 그려볼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나왔단 말이야.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포물선식을 어떻게 불렀냐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x축선상에다 좌표 좀 몇 개 좀 놔볼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됐나요? 뭐 하나만 더 넣어볼까? 마이너스 3 같은 거 넣어볼게. 이런 식으로 줬다. 하나만 더 넣을게요. 하나만 더. 뭐라고 할까?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이에요. 여기 x좌표 하나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됐죠? x좌표 하나 주어졌다. 자, 값을 너무 많이 놨나? 그럼 하나는 줄이자.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예, 이거 하나만 줄일게. 이렇게. 예. 됐죠?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1번 같은 문제가 만약에 A의 부호는 양입니까? 음입니까? 두 번째, B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C의 부호는 어떻게 찾습니까? 자, 네 번째, 또 잘 나오는 거, 판별식에 관련된 거지. B의 제곱 빼기 4AC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으로 넘어갈까? 5번에 가가지고요.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자, 여섯 번째. 선생님이 계속 칠판 이거 보고 있지? 자,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의 부호는 어떤 값이 나올까? 자, 7번. 요번에는 9A 마이너스 3B 더하기 C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자, 8번. 요번에는 A 더하기 2B 더하기 4C의 부호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 8가지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자, A 부호 찾는 거는 일단 어떤 모양이라 했어? 네,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에 따라서 위로 볼록일 때는 얘는 모양 가지고 찾는다. A는 포물선의 모양 가지고 찾는다. 모양. 그래서 A 값은 뭐가 나왔습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였다는 사실인 거지. 자, B의 부호 B의 부호 찾았던 거 기억나? B의 부호는 뭐의 위치요? 축의 위치예요. 축의 위치.
축의 위치. 자, 얘는 대칭축이 일단은 y축, 다시 말하면 x의 값 0을 기점으로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거거든. 자, 요렇게 한번 놔볼게, 그치? 축의 방정식이 얼마였냐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었어. x의 값 붙여야죠. 자,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x의 값 0보다 작게 나왔단 말이야.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치? 그래서 얘는 부호를 찾을 때 축의 위치는 일단 a의 부호랑 b의 부호를 응용해서 푸는 건데,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면 얘는 음수가 맞지, 그치? 근데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얘는 음수꼴이 안 나오니까. 왜?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줬었냐면은 앞에다가 갓, 오마이갓 이게 아니라 갓, 그 다음 다 이런 표현 썼어. 누구와? a와 b의 부호가 같다면 얘 y축보다 왼쪽에 축의 위치가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근데 y축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는 축의 위치 값은 결국 다르다. 누구랑?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한다 해서. 그러면 외우기 쉽죠. 자, 얘는 그러면은 갓 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a와 b의 부호는 같아야 돼요. 그럼 a가 음이면 b도 뭘까? 얘는 음수야. 그러니까 a가 음이니까 b도 음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되죠. 그 다음에 c값의 부호는 일반형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상수값, 얘는 결국 f0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c의 값이 f0이잖아? x자리 0 대입해서 나온 y값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그러는데 y절편이 여기에요. 그죠? y절편. 0보다 위에 있죠. 그죠? 0보다 위에 있으니까 안 봐도 양수죠. 그죠? 자, 네 번째 기억나요? 판별식.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를 따지려고 하는 거야. 오랜만에 한번 삑사리만 났네. 네. 또 몇 명 웃고 있겠다. 실근의 개수라는 얘기는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라 해서 포물선이 그래프가 하나밖에 안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y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y값이 0 나오도록 해주는 x의 값은 두 개가 존재하고 있지,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안 봐도 뭡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큰 거예요. x절편이 두 개면은 0보다 큰 거고, x절편이 하나면은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니까 판별식 0의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고,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얘는 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예, 모양이 이제 x축과는 만나지 않는 관계가 나오겠지, 그지? 자, 이렇게 판별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a, b, c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자, 다섯 번째 뭘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값 가지고 따는 거죠. 여기 주어지는 y값을 선생님이 편의상 그냥 fx라고 할게. 여기 봤듯이 f0의 값 구했을 때처럼. 자, 얘는 f 얼마를 의미합니까? 1을 의미하는 거지, 그지? 자, x자리에 뭐를 대입해서 만들었다? 1을 대입해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했단 말이야. 그죠? 자,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y값이 0이죠, 그죠? 예, x절편 하나가 1 나왔으니까 이게 실근이란 말이야. 얘는 무조건 0이야,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4a 빼기 2b 더하기 cb의 값을 볼까? 그럼 적절하게 한번 x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풀었는지를 예상해봐.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f 마이너스 2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시켜 볼게. 마이너스 2라는 아이는 누구한테 화살을 쐈니? 위에다가 화살을 쐈지, 위에다가. 그러니까 y값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 y값이 무슨 수야? 얘는 양수죠, 양수. 자, 이번에는 x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해 볼게. 다 주어져 있죠, 이렇게? 예.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얘는 f 마이너스 3을 의미했고요. 그 값이 얼마입니까? 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밑에다 화를 쐈지, 지금. 예, 그래서 y값이 요만큼 나온 거야. 예, y값이 0보다 작죠. y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지? 자, 요거는, b 앞에 얼마가 붙어 있으니까 2가 붙어 있으니까 한번 2를 대입해 볼까? 그럼 2를 대입하면 2b는 맞지만 2를 대입하면 4a가 나와야 되잖아. 안 맞잖아, 그러면. 요럴 경우는 어떻게 해라? 제일 뒤에 나오는 개수가 제일 큰 거 있죠? 그걸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4를 가지고 묶어봤더니, 그럼 여기는 4분의 1a 더하기 얼마가 되냐? 2분의 1b가 되나? 네,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c의 값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봤더니 b 앞에 2분의 1이 들어가 있거든? 그럼 x자리에 한번 2분의 1을 대입해 봤다는 뜻이야. 그럼 2분의 1을 대입해 봤더니 옳았구나. 그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c의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x자리에 뭘 대입해서 푼 거야? 2분의 1을 대입해서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4에다가 무슨 값을 곱했다? f 2분의 1의 함수값을 곱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의 부호를 찾는 문제니까 f 2분의 1 한번 함수값 2분의 1이 어디를 쌌는지 볼까? 2분의 1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위에다가 함수값을 쏜 거지, 이렇게. 위에다가.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y는 0보다 위에 있단 말이야. 이건 양수란 말이야. f2분의 1의 값은 양수 자체란 말이야. 거기다 양수 곱했으니까 당연히 양수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차 함수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해? 꼭지점의 위치가 중요한데 꼭점의 위치를 가지고도 우리 뭘 할 수 있다? 대칭축의 위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함수식이 갖게 되는 최대값도 할 수 있다. 최대. 자, 어떤 x자리에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y값은 정해지는데 그 중에서 y가 제일 위에 있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일 땐 최대값이지, 그지? 최대값. 그리고 꼭점의 y좌표란 말이야. 최대값이. 만약에 반대로 아래로 볼록이면 꼭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지? 그 내용들은 일반 정규 교육과정에서 어떻다? 빼버렸다.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마음 먹고 낸다고 하면 낼 수는 있는 문제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을 이 부분을 해봤고요. 자, 배웠던 내용들이 이게 지난번 마지막이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한번 어떻게 내볼게요. 봐봐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최대값과 최소값과 관련된 문제. 최대값은 맥시멈, 최소값은 미니멈. 이렇게 명칭화할게. 자, 맥시멈과 미니멈에 관련된 문제 2차 함수에서요. 자,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어요.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자, 근데 꼭점의 좌표가 나왔어. 꼭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여기가 3,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나왔어. 뭐 여기 y좌표도 나왔어요. y좌표에 나오면 이거는 식두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 한번 볼게. 자, 위로 볼록 뭐 어떻게 이 정도 그냥 이 정도만 그릴까? 이렇게. 예. 자, 여기 좌표가 얼마냐면은 2,1이에요. 그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또 식 구할 수 있죠. 꼭점의 좌표 답 줘뒀으니까. 존재하는 y값 중에 제일 큰 값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제일 작은 값을 찾아보세요. 이 뜻이거든? 그럼 간단하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는 y값 중에 가질 수 있는 값은 최소가 어디야? 마이너스 1에 있잖아. 마이너스 1 위쪽으로는 다 존재하잖아. 이렇게. 그죠? 위쪽으로는 다 존재할 수 있잖아. 날개가 위로 뻗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y값 중에 제일 가질 수 있는 작은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x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지. 그지? 그럼 3일 때 y는 마이너스 1. 자, 조건이 이래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 꼭 써주는 게 맞아. x는 3의 값이 나올 때 이때 y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미니멈은 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최대값, 최소값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x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y값 얘기하는 거야. y값. 됐죠? 그럼 반대로 위로 볼록일 때 보세요. 여기 존재하는 y값은 1 이하로는 다 존재하는 거지. 예. 여기 꼭점이 2일 때 1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x의 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y값이 여기 나오겠지. 대입하면 y값이 여기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를 이렇게 대입하면 y값이 여기 밑에서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이 값은 얼마 이하로는 다 나온다? 1 이하로는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x의 값이 얼마일 때 얘는 2가 됐을 때 나오는 y의 무슨 값? 최대값 맥시멈은 얼마가 되겠다? 예, 1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됐죠?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 문제를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y는 2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m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m 자 플러스 1이래요. 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문자는 뭐냐면 현재 x문자야. x문자. 그럼 이건 현재 그래프 모양이 어디냐면은 뒤에 나오는 값은 그냥 상수값이거든. 됐지? 얘 상수값이야. 근데 이 y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에 최소값이 얘는 구하다 보면 나중에 문자 m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최소값에 다시 최대를 구해버려. 그러니까 최소값을 이렇게 해볼게. 최소값을 최소값을 k라 할 때
자, K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Y, K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단 말이야. 문제가 뭔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 요게 이제 금요일날 풀어볼 테스트 문제 나와요. 자, 보자. 일단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꼭점에 Y좌표의 이름을 알 수 있어. 왜?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래서 얘를 표정으로 바꿔봤더니, 자, 오랜만에 다시 x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자, 표준형 그럼 미지항까지만 2로 묶어서 여기를 완전제곱식 만들려면은 2를 한 번 더하고 2를 빼야 돼. 뒷부분은 이렇게 적어줄게. 마이너스 m제곱 빼기 4m 이렇게 적어줄게. 그러면 여기까지 표준형 만들어지겠죠? 그럼 식이 2 가로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고,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었거든? 자, 마이너스 m제곱 빼기 4m 끝까지 식을 써봤어요. 그죠? 그럼 마저 정리해봤더니 얘는 2 가로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얘랑 곱해서 내보낼게요. 그럼 식이 맨 뒤에 마이너스 2가 붙겠지.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얘는 x의 값이 1일 때 나오는 y좌표가 얼마니까? 얘니까. 요게 제일 작게 나오는 값이야. 다시. 자, 헷갈리죠? 선생님 왼쪽을 지워가지고요. 이 그래프를 잠깐 보여줄게. 변수가 어떨 땐 x고 어떨 땐 m이고 이런 게 너네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면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봐봐요.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x의 값이 1일 때, x의 값이 1이 여기죠? 그때 나오는 아래로 블록이거든? 정확하게 근데 y 값이 여기서 위에서 나올지 아니면 0에서 나올지 밑에서 나올지 몰라. 그죠? 그럼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이 정도만 그려볼게요. 이 정도만. 자, 근데 꼭점의 y좌표가 얼마니까? 자, 꼭점 좌표 써볼까요? 불러봐요. 얼마죠? 예, 1, 마이너스 m제곱 빼기 4m 빼기 2란 말이야. 됐죠? 자, 꼭점 1, 여기를 y좌표 뭐라고 적었어? 마이너스 m제곱 빼기 4m 빼기 2로 적었단 말이야. 됐죠? 근데 이게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라고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뻗는다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이 값이죠. 이 값이 제일 작게 나오지, 그지? 그 값을 뭐라고 한 거야? K 값이라고 했단 말이야. 됐지? 자, 선생님이 한쪽 옆에다 다시 써볼게요. 자, 얘는 가로축이 x축이었고 세로축이 y축인 그런 그래프였고, 자, 여기다 이제 이름표를 붙였어요. 이 값이 뭐라고요? K 값이라고요. 마이너스 m제곱 빼기 4m 빼기 2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해봤거든? 근데 K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야. 자,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 세로축은 Y 문자를 써주잖아? 가로축은 X 문자를 써준 이유는 설명했지. 데카르트가 처음에 이제 대수식에다 이제 좌표표면을 대입한 사람이고, 이제 문자를 이렇게 쓰자고 이제 제창한 사람이 다른 수학자가 있는데 이름까지 생각 안 나요. 자, 아무튼 얘를 다시 그래프로 만든다 생각해보면 m에 관한 얘는 2차식이죠. m에 관한 2차 다항식이야. 거기다가 이제 앞에다 문자 하나만 더 붙여볼게. 그럼 뭔가 2차 함수식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때 K는 누구 역할이냐면 이 Y 역할 하는 거지, Y 역할. M은 누구 역할을 하는 거냐면 X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그치?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위로 블록인 모양인데 가장 위에서 나오는 값? 꼭지점의 Y좌표 모양인 것 같은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m제곱 표준 바꿔볼게.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4m인가요? 자, 이거를 이제 반으로 나눈 거 제곱이 4니까 4를 더하고 뺄게. 표준 만들어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m 그 다음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죠? 근데 아직 전개 안 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마저 정리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가로 m 플러스 2의 제곱 해놓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내보냈더니 4. 4에서 2 빼면 2죠.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지? 그러면은 요 부분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얘랑 비교해봐. 얘는 y축이고 얘는 x축.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y축이 k축이란 말이야. 그 다음 가로축이 뭐예요? 가로축이 m축이죠. 문자 m축이지, 그지? 자, 가운데 0이고요. 이렇게.
자, 꼭지점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2라고요. 그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좌표가 세워지겠지, 이렇게. 됐니? 예. 자, 그런데 위로 볼록이야? 모양이 그러면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서 만나겠다. 모양이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는데? 그치? 자, 여기 m의 자리에 값을 집어넣으면 y값 요만큼 나올 거고, m의 자리에 뭐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이만큼 나올 거고, m의 자리에 요만큼 넣었더니 y값이 요만큼 잡힐 거고,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나오게끔 해주는 y값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는 k값이지, 그게 바로. 그치? 그럼 k값은 얼마가 제일 크게 나오는 걸까? 2가 제일 크게 나오는 거지, k는. 2가 이하로는 다 나오잖아, k가. 그럼 이 k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얘는 답이 0.2죠, 2. 알겠죠? 자, 이런 식의 해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푸는 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푸는 건 풀이법을 외우는 건 나중에, 원리를 이해해놓고 나중에. 자, 이와 같이 뭔가 최소값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의 최대를 구했다. 아니면은 최대를 구했는데 그거의 최소값 구했다.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표준형을 2번 연속해서 바꾼다는 얘기지. 그죠? 표준형 바꿔봤을 때 첫 번째 그 이름표를 정해야 되잖아. 얘가 K인지 뭐 P인지 Q인지 얘를 이름표를 정해야 되지. 그럼 이름표를 적어놓고 봤더니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위로 볼록이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만약에 어떤 값이 최대값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럼 이건 최고차계수가 양수로 나온단 말이야. 자, 아래로 볼록이어서 다시 최소값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잘 보세요. x 변수, y 변수의 위치가 어딘지. 얘는 n의 문자란 말이야. 그치? 여기는 k 문자란 말이야. k 값이 여기서는 y 역할이고 얘는 m의 문자가 x 역할이야. 됐니? 그러면은 이해하고 다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자, 혹시 테스트 문제 풀 때 너네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이 문제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숙제 나갔던 부분 센을 풀이할 텐데, 난이도 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들은 다 풀게요. 그 다음 개념 원리는 그 뒤에 보면 중단어 마무리 문제 중에 발전 문제들 있죠? 발전 문제들은 선생님이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1290번 문제예요. 자, 센입니다. 센 먼저 할게요. 자, 몇 번이라고요? 1290번이에요. 됐나요?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점이 y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꼭점의 x좌표는 반드시 0이었다는 얘기네, 그지? 자, 그래프를 이렇게 다시 흐릿하게 보일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위로 볼록이네, 위로 볼록. 이 그래프가 얼마로 나왔다고요?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나왔다. 부호 찾는 방법 아까 복습하기 잘했네, 그지? 자, 일단은 a는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죠? 그 다음 축의 위치가 0에 있네. 이거는 그냥 b가 얼마야? 0이지 뭐. 왜냐하면 축의 방식이 마이너스 2분의 b였잖아. 근데 그 값이 0이야. 그럼 분자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예. b는 0이고요. 그 다음 c의 값은 얼마가? y 절편이 꼭점의 y 절편이랑 똑같죠? 예. 그럼 c의 값은 양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a는 b는 0, c는 양수의 의미를 담고 있네, 그지? 자, 그래프가 뭐를 풀어보래요? y는 cx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겠냐? 자, c의 값은 양수예요. 여긴 양수, 그 다음에 a는 음수네, 여기가. 그 다음 b의 값은 0이죠. 헷갈리니? 그러면은 값을 대입해봐. 예를 들어서 c의 자리에다 1 대입해봐.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해봐. 되니? 그럼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얘는 x-1의 완전 제곱. 자, 선생님이 지금 암산을 했는데 표준형 바꿔볼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이제. 자, 더하기 1 빼기 1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묶어봤더니 x-1의 제곱 그 다음 1하고 곱해서 내보냈죠. 그럼 얘는 꼭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나오는 그래프 유형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를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면 되겠는데, 자, 1, 마이너스 1 꼭점 여기 있죠?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모양이. 여기 y좌표는 분명히 얼마죠? 0인가요? 0? 0은 확실한 거지, 0은. 그럼 여기 지난단 말이야. 원점을 지나니까 이건 정확하게 그리겠다.
됐죠? 예.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런 모양 나오면 되겠는데, 그럼 얘는 지나게 되는 게 제1사분면, 그럼 제2사분면, 제4사분면은 지나잖아. 그치? 그럼 정답이 4번 된다 이 말이야. 헷갈리면 부호가지고 찾기가 힘들면 어떻게 풀어라? 적절하게 값을 한번 대입해서 풀어봐라. 의미에 맞게끔. 예. 자, 1291번 밑에 있네요. 바로. 자, 오른쪽에다 풀어볼게요. 마찬가지 그래프의 개형 찾기 문제죠. 자, 1291번 문제야.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제1, 3, 4분면을 지날 때라 그랬다.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몇 사분면 지나고 있다? 제1, 3, 4, 4분면을 지나고 있네. 일단은 의미상 얘는 아래로 볼로일지 위로 볼로일지 눈에는 안 잡혀요. 그죠? 예. 자, 모양을 한번 잡아볼까요?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얘는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1, 3, 4요? 그럼 1, 3, 4분면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3, 여기가 4, 4분면이야.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지나고 있는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면은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나?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자, 그런데 얘는 1, 3, 4분면을 지나고 있는 건 맞지만 2, 4분면을 지나고 있네. 이 문제가 제 1, 3, 4분면을 지난다며. 지나고 있는 4분면이었으면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 그치? 그럼 얘는 2, 4분면을 얘기 안 했다는 얘기는 여긴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지나는 4분면을 다 얘기했다는 얘기는 알겠지? 그러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되겠는데요? 자, 위로 볼록이면서 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을까? 위로 볼록? 이런 모양 아닐까?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예. 그러면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3, 예, 4선면 지나고 있지. 자, 조심할 거 봐봐. y 절편 쪽이 0이면 안 되나? 0? 0이면서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나? 그래도 가능하지. 그래서 잘 보여야 돼요. y 절편은 꼭 음수만 나오는 건 아니야. y 절편은 0도 나올 수 있어. 됐지? 그래서 위로 볼록일 때. 예.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면 가능하겠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중 2차 함수라 그랬죠? 2차 함수 cx 제곱 빼기 bx 더하기 a라 그랬다. 자, 그러면 요거의 모양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자, 선생님이 지금 연두색 아니면 분홍색 모양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호를 한번 찾아볼까요? 당연히 a는 음수여야죠. 그 다음에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같다 보지? 그러면은 2차 함계수와 1차 함계수, 여기 a와 b의 보호가 어때야 돼? 같다. 얘는 달라야 돼. 그러니까 b의 보호는 무슨 수야? 얘는 음수가 아니라 양수였죠. 달라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얘는 0도 되고 밑에 있는 음수도 되는 거죠. 0도 되고 음수도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 기명이 정확히 풀어야 돼. 얘는 c의 값이 0도 되지만 음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무슨 서프라이즈? 그런데 넘어갈게. 자, 문제를 봐봐. 얘는 분명히 2차 함수라고 했어요. c는 절대로 뭐는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c는 그러니까 0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했지만 이 식에선 불가능하지. 왜? c는 0이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c는 음수였다는 얘기야. 음수. 그 다음에 b 자체는 양수죠. 그럼 여기 1차 함계수는 뭘까? 음수죠. 음수. 그 다음에 a는 여기 y 절편 의미하는데 이것도 음수네. 그럼 여기 있는 개수들은 전부 다 뭐였다는 얘기야? 음수였다는 얘기네. 그치? 그 음수? 그래프 개형 찾으려면 대표 예를 아무거나 들어보라니까요. 2차 함계수 그냥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편하죠? 자, 1차 함계수는 가급적 짝수를 세워라. 되니? 예, 그러면 축의 위치를 바로 찾으기가 좋으니까 음수 그냥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을게요. y좌편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요. 편하게. 자, 이 그래프를 표정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지. 그치? 자, 마이너스 여긴 x제곱 더하기 2x. 자, 1을 더하고 뺐다. 자,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고, 자, 중괄호 잊지 마시고요. 아직 전개 안 했어요. 그러면 마저 전개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가로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얘랑 곱해서 내보내면 얼마입니까? 0인가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나왔다는 의미는, 그럼 만약에 요 값이 음수인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었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0이 아니라 음수도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예, 음수꼴로 일단 놔볼게요. 이렇게 음수꼴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2로 바꿀게요. 그 차이는 좀 이따 다시 보자. 이렇게 바꿨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까? 여기 위에다 할까 그냥? 자, y축, 여기가 x축. 얘는 꼭점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요렇게.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인가요? 위로 볼록? 위로 볼록. 모양이 그리면 되죠, 이게.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지. 그치? 그래프 개형으로 오른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럼 보기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근사한가요? 1291번 문제, 위로 볼록이면서 저기 걸치는 거. 위로 볼록인 모양이 지금 3번, 4번, 5번인데요. 이 문제의 차이가 지금 숫자를 대입해서 풀으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치?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보기를 좀 더 줄여볼게요. 봐봐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몇 번? 3번, 4번, 5번인데, 근데 확실한 거는 축은 어느 쪽에 있다는 얘기야. 축은 Y축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맞지? 그치? 왼쪽에 있어야지 B해보고, 얘가 음수인 건 확실하니까. 같다 개념 알잖아, 같다 개념. A와 B해보고 어때?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같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축이. 축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몇 번이지? 3번하고, 5번이네. 3번하고, 5번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 뒤에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아까 뭐였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아까 여기가 0으로 표현됐거든? 그럼 마이너스 1,0도 가능했던 거네. 그치? 그럼 모양이 얘도 가능했던 거네. 그치? 그럼 넣는 값에 따라 얘는 달라지겠는데? 그치? 아이고, 문제감 자칫 어려워질 수 있겠는데? 자, 이 모양도 되지만 위로 올라가는 이 모양, 접하는 모양도 돼요. 이 뒤에 나오는 값에 따라 달라져. 그리고 B의 값에 따라 얘도 달라지겠네. 그치? 자, 요것도 좋은 풀이긴 한데, 아까 여기 푼 것처럼, 앞에서 푼 것처럼, 그럼 요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게. 자, 물론 너네가 자칫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게요. 숫자를 대입해서 풀면은 좀 손쉽게 풀 수 있는데, 예, 그렇지 못하니까. 자, 식을 한번 다시 봤어요. 모든 개수가 음이죠. 자, 일단은 2차 항계수가 음수였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이었다는 얘기야. 위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2차 항계수와 1차 항계수가 같다,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같다. 축의 위치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인데 축의 위치가 왼쪽. 그러니까 모양이 이거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아니면 이거겠다. 그치? 모양이. 예. 그런데, 자, 여기 봐봐. Y 절편값이 음수인가요? 그러네. X자리에 0 대입해볼게.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Y절편이 음수에서 나오는 거 찾아야 되네. Y절편, 이건 양수니까 안 되지. 근데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음수에서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객관식 문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프 모양은 이 한 가지만 결정되는 게 아니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모양 다 될 수 있어요. 자, 축이 왼쪽에 있고 위로 볼록이면서 Y절편이 음수만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모양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X축에 접해도 돼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돼도 된단 말이야. 그럼 다 모양이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얘는 보기가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거. 즉 위로 볼록이면서 축이 왼쪽에 있고 Y절편이 0보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찾으라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축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아까 3번, 5번이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Y절편이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기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5번밖에 없다는 얘기지. 보기 중에서 고르자면 5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와 같이 아까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너네가 이제 보기 중에 고르는 게 약간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일반형, 여기 문자를 가지고 그래프 유형들을 너네가 예측해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답은 다 됩니다, 얘도. 알겠죠? Y절편이 밑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축이 왼쪽에 있고. 네. 자, 요 문제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칠까? 다소 얘는 까다롭네, 그지? 자, 이제 1296번 문제 한번 가볼게. 그림은 직선 x는 1, 이걸 축을 방정식으로 하는
그런 2차 함수였어요. 그죠? 아래로 블록이면서 꼭점을 A라 그래. 그럼 그림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모양을 요 정도로 그려보면 될까? 예. 자, 요 점이 A점, 꼭점이 잡혀 A점. 그럼 점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점. 그 다음에 여기가 C점. Y좌편이 마이너스 2고요. 꼭점의 Y좌표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래요. 자, 다른 거 없죠?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볼까? ABC. 우리 지난번에 넓이 구하는 거 많이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쉬웠던 것 같, 이 문제가 쉬운 것 같은데? 됐죠? 근데 지난번에 문제는 2차 함수식이 아예 주어진 상태에서 풀었잖아? 그치? 근데 2차 함수식이 아무것도 없어. 막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뭐 그래 봤자 뭐 식은죽 먹기. 그치? 예. 자, 꼭점이 잡혀 나왔잖아. 자,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그럼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라? 표준형 세우라고요. A 가로 x 마이너스 1 제곱 빼기 3이라고 세우라고요. 자, 문자, 주어진 문자는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왜? 이 그래프가 지나고 있는 점에다 하나만 대입하면 돼. 뭐 0,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하면 되겠다. 그지? 0, 마이너스 2 대입해 봤어요. 0 대입하면 여기가 1이니까 A에서 3을 뺐더니 값이 Y가 마이너스 2가 되었다? 그럼 A는 1이네. 그러니까 아래로 물론 맞죠. 자, 고로 2차 함수식은 뭐가 나왔습니다? 예, 가로 x 빼기 1 제곱 빼기 3의 그래프다. 그지? 예. 그럼 이걸 넓이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x좌편 두 개를 알아야 되면서 예, 높이는 나왔으니까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죠? 예, 길이를 알아보자. 그럼 y자리에 뭐를 넣어봐요? 예, 0을 넣어보는 거죠. 뭐 x좌편 구하려면. 그래서 식이 완전 제곱식 나왔네. 전개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러면은 x-1의 제곱이 얼마가 됐니? 예, 3이 되었네. 그러면 x-1의 값은 두 개가 나오겠네. 뿔마 루트 3의 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만 이항했더니 x는 1 뿔마 루트 3이니까. 그죠? 그럼 B점의 좌표가 왼쪽이고 C점의 좌표가 오른쪽. 더 큰 값이니까 B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 거야? 1 빼기 루트 3, 0이 된 거고요. 그 다음 C점의 좌표가 얼마가 됐다? 1 플러스 루트 3인 점이 되었다. 자, 그럼 넓이 구할 때 밑변의 길이를 B씨로 잡았으니까 넓이 2분의 1 곱하기 BC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H라고 할게. BC변의 길이는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 빼면 돼요. 그죠? 얼마요? 1 더하기 루트 3에서 1 빼기 루트 3을 빼보면 BC변의 길이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1 더하기 루트 3에서 자, 1 빼기 루트 3을 빼볼게요. 그럼 계산해보면 2 루트 3의 값이 나오겠네. 됐죠? 여기가 2 루트 3의 값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높이. 높이는 여기가 높이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y좌표에서 여기 있는 y좌표 뺀 거야. 그럼 0에서 마이너스 3 빼면 길이가 3이죠, 3. 이렇게 푸셔야죠. 그래서 넓이는 3 루트 3이라는 넓이가 나오면 되겠다, 그지? 네. 쉬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생각보다 까다롭지? 2차 함수식을 여러분들이 그 축의 위치를 가지고 예상해서 봤더니 꼭점의 y좌표 값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표정을 세운 다음에 지나고 있는 점 하나 대입해서 A를 구했고 그럼 2차 함수식 나온 거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Y자리에 0을 대입해서 X좌표 두 개 구했단 말이야. 됐죠?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근거와 기수의 관계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 알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설명해줄게. 좌우 양 날개는 대칭축을 중심으로 모양이 어떻게 돼 있다? 대칭돼 있다. 그럼 이 거리랑 이 거리는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 여기 좌표가 하나가 주어졌어. 1 더하기 루트 3이라는 좌표가 주어졌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은 1 더하기 루트 3에서 1을 빼면 거리가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좌표를 예상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1에서 루트 3만큼 왼쪽으로 오면 되는 거야. 그죠? 1에서 루트 3만큼 왼쪽으로 오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Y축 선상에 있는 똑같은 Y좌표가 나올 때 있지? 똑같은 Y좌표. 여기 Y좌표 이거 똑같잖아? 그치? 거기는 항상 축에 대해서 항상 어떤 개념이야? 대칭 개념이야, 대칭 개념. 대칭 개념. 그러니까 대칭되는 왼쪽과 오른쪽의 좌표값을 X좌표를 알 수 있다면 그 X좌표를 더해서 평균 구하면 무조건 축의 방정식과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예, 이거 나중에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문제 많이 접해 볼 거니까 요건 여기까지 예, 만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 1340
4번이에요. 예, 가보자. 자, 1304번 봤더니 문제 읽어보세요. 세 점을 지나고 있는데 마이너스 1,5인 점이 있고 0,2인 점이 있고 그 다음 2, 마이너스 10인 점을 지난대요. 오늘 유형 복습하면서 정리해보면 되지. 꼭점의 좌표가 주어지지 않았지? 그 다음에 x좌표도 두 개가 나오면 없지, 그지? 그냥 포물선이 지나는 세 점이란 말이야. 우리가 아까 배웠던 몇 번째 유형에 해당되냐면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지. 표준형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가로식 두 개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형으로 놓고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 예. 자, 볼게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서 일반형으로 놨어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보통 문자가 어떻게 나오면은 x의 값이 0일 때 다시 말하면 y 좌표 값이 나온단 말이야, 보통. 뭐 안 나오더라도 할 수 없고요. 자, 0,2부터 대입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자, 그냥 얘를 fx식으로 볼까? 그럼 표현하기 쉽죠? 그러면 얘는 f0이 2라는 얘기잖아? x자리에 0 대입했을 때 그게 c가 바로 2예요. 이게 일식이래, 그지?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입한 식을 그럼 f 마이너스로 표현할게. 마이너스 대입하면 a 빼기 b 더하기 c. 자, c의 값은 2였으니까 c 바로 그냥 넣을게요. 그죠? 그 값이 얼마라고요? 5라고요, 5. 그러면 우리는 a 빼기 b의 값이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게 이 식이야.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제 f 얼마를 구해보자? f2를 구해보자. 예, f2. 자, 2를 대입해보면은 4a, 그 다음 더하기 2b. 그 다음 c의 값이 아까 2였으니까 2 바로 대입하면 그 값이 y 값 마이너스 10이 나오도록. 자, 그러면은 4a 더하기 2b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12가 된 거고. 그치? 자, 위식으로 올려볼게요. 양변 2로 나누면 2a 더하기 b가 얼마니까? 아, 그냥 해도 되겠다. 나눠봐야겠구나. 2a 더하기 b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게 세 번째 식이 되겠다. 그죠? c의 값 나왔고, 그 다음에 2식하고 3식 연립하면 a, b는 풀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3식과 2식을 한번 더해보자. 얘랑 얘랑 더해보면 b가 소거되면서 3a가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3 더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그때 a는 마이너스 1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럼 a 값 나왔고요. 그럼 b 값도 구할 수 있죠. 뭐 아무데나 대입해요. a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요.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지네. 그래서 a, b, c가 다 정해졌어요. 여기 c의 값 나왔고 a 값 나왔고 b의 값 나왔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2차 함수의 x절편 두 개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AB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식이 이렇게 나왔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 그 다음 더하기 x절편이죠? 그러면은 얘 모양을 이렇게 예상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두 점에서 만났다? 예, 여기를 a라 부르고 여기를 b라 부르고요. 그러면은 y절에 0을 대입했을 때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y절에 0 대입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의 값이 0이 되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 주려고 했던 문제 나왔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나왔지? 물론 근해 공식에 넣어가지고 좌표 두 개 구해도 돼. 아, 그거부터 해줄게, 선생님이.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근을 직접 구해보는 거야. 근데 별로 좋지 않아, 이런 방법은. 근해 공식 넣어봤어요. x는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지, 그지? 플러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기 때문에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된다 그랬지. 자, b좌표가 얼마입니까? b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0이고요. 그 다음 c좌표는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6,0이니까 그죠? 그럼 요 길이를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6에서 6을 빼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6을 뺐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소거되면서 얘는 2 루트 6 나오겠죠. 개념은 쉬운데 이제 계산이 복잡하게끔 되는 거야. 자,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거든. 자, 2차 함수에서 x절편은 뭐를 의미합니다? 이 y자를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근의 x좌표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알파라고 부르고 여기를 베타라고 부를게. 두 근을.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은 알잖아? 근거하기 대항계로 마이너스 4가 나왔고 두 근의 곱이 얼마니까 a분의 c인 관계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린 뭐를 구하고자 하냐면은 알파가 지금 현재 베타보다 클 때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 우리가 충분히 많이 풀어봤던 문제지 알파 빼기 베타는 자체도 못 구하기 때문에 제곱을 구해보면 돼. 그래서 식을 변형해서 풀어봤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얼마 뺐다? 4알파 베타를 빼면 식이 충분히 변형되고요. 대입해보면은 16, 그 다음 여기 플러스 8 되겠죠. 그럼 여기는 24가 되는 거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24면 알파 빼기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을 간단 말이야. 그 중에서 얘는 양수죠, 양수. 알파 빼기 베타는 길이니까 당연히 AB변의 길이는 알파에서 베타 뺀 거잖아. 그럼 양수지 당연히. 그럼 양의 제곱근을 구해야죠. 답이 2루트 6이야. 그래서 그치?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이 얼마였으니까 양의 제곱근이니까 2루트 6이 정답이야. 이렇게 풀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근거계석의 관계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 그랬고 외우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선생님 필기해줬으면 좋겠어. 너희들 필기 교재 옆에다 필기해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더 좋아요. 근과 계세 관계로 푸는 게. 예. 자, 이제 쎄는 숙제해온 부분 중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1309번. 자, 마지막 그 난이도 상에 관련된 문제, 마지막 문제. 자, 세 점을 지나는, 아이고 선생님 별로 안 좋아. 지금 창을 안 띄웠구나. 바보. 뭐 하고 있는 거야 혼자? 1309번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자 b라는 그래프는 y축을 축으로 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축의 방정식이 y축이라는 얘기지. 말 그대로 축의 방정식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잖아. 모양이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레오블록이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의미잖아. 그럼 얘는 꼭점의 x좌표가 반드시 0이라는 얘기야. 그치? 꼭지점의 x좌표가 반드시 0이다. 축방이 얼마야?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x 이퀄 0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이야. 됐죠? 예, 꼭점에 그럼 x좌표랑 관계된 거지. 이때 x축과 만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입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봐봐.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그려주고 해석을 해줄게. 얘는 아래로 블록인 건 맞거든? 아래로 블록 맞고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x축과 만난 그 두 점을 여기를 a라 부를게. 여기를 b라 부를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야. 6. 그럼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분명히 대칭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라 했지.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라 그랬어. 거리가 6이라는 얘기는 이 거리도 3이고 똑같이 이 거리도 3이어야지 거리가 6이니까. 그럼 우리는 x절편 두 개를 예상할 수 있죠. 이게 편한 방법이야. x절편 두 개를 예상할 수 있죠.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됐지? 네. 자, 일단은 그러면 x절편 두 개를 사용해 볼까요? 그럼 이 식은 가로식 몇 개로 이루어지는 걸까? 가로식 두 개로 이루어지는 거지. 2차 함계수는 1이야. 그래서 하나는 x 더하기 3, 하나는 x 빼기 3 하면은 실근 두 개를 구할 수 있음이고, 이걸 전개한 게 쟤랑 같죠. 그죠? 네, 전개해 봤어요. x의 제곱 빼기 9. 왜? 합차공식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a는 무조건 0이죠. 왜? 1차 함계수가 0이니까. 그래서 a는 0이 된 거고요. b의 값이 마이너스 9가 된 거죠. 그지?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는데,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9, 1번 나오겠다. 그지?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방법은 어때요? 풀이할 때? 자, 꼭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표준을 세우라면서요, 선생님. 원래는 표준을 세우는 게 맞아요. 이게 더 편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축방이나 이런 꼭점과 관련된 거는 이걸 가지고 세우는 게 편해. 자, x 빼기 0 제곱이죠? 꼭점의 x좌표 0이니까 뒷부분을 모른단 말이야. 그럼 q라고 하면 돼. q. 그러면은 x의 제곱 더하기 q랑 얘랑 같잖아. 자, x의 제곱 빼기 더하기 q랑 얘랑 같잖아. 그치? 자, 이 그래프는 반드시 어디 지납니까? 3,0을 지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0 지나죠? 두 점의 좌표 중에 아무 점이나 대입해도 얘는 식이 똑같지. 자, 3,0을 대입해 볼게. 그럼 3 대입했더니 9 더하기 q. 얘 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q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되죠. q는 선생님 이렇게 씁니다. 9처럼 쓰는 것 같아도 이렇게 써요. q는 이렇게 쓰는 거야. 9는 이렇게 쓰잖아. 그지? 다르죠? q는 마이너스 9. 그러면 식이 나왔죠. 대입해보면. 그럼 식이 y는 x의 제곱 빼기 9야. 식이 똑같죠? 그럼 계수 비교해서 a, b 값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방법이어도 돼.
알겠니? 근데 선생님은 보통 추가하는 게 뭐야? 꼭지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보통 표정으로 바꿔주는 게 더 편해. 알겠지? 예. 이렇게 해서 센 질문은 마무리할게요. 선생님이 난이도 상에 관련된 건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개념 원리 들어갈게. 자, 이제는 그 센은 마무리했고요. 이제 개념 원리 그 215페이지 발전 문제 거기 한 10문제가량 있는데 그거 이제 마무리 풀이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할게. 자, 개념 원리. 자, 이제 2차 함수 이제 눈에 들어옵니까? 어떻게 풀지? 처음보다 좀 낯설지 않죠? 네. 자, 12번 가볼게, 이제. 개념 원리 12번. 발전 문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여기는 꼼꼼하게 다 풀이를 해보자. 개념 원리, 페이지를 안 적었네. 페이지 215페이지죠? 215페이지, 예, 12번. 자,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데 모양 보니까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x 자 더하기 b라는 그래프가 3,4를 지나고 지나고 그럼 대입하면 식이 하나 나올 텐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분명히 뒤에 보면은 꼭지점이란 말이 있죠. 꼭지점이 반드시 어디 위에 있습니다. y는 2x-5라는 직선 위에 있어요. 지난번에 셀에 비슷한 문제 있었어, 그치? 자, 이때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은 a 값은 양수랍니다. 예. 꼭지점이요. 선생님 그냥 꼭점이 나오면 보통은 그냥 꼭점이 잡혀 없어도요. 꼭점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p, q라고 세운 다음에 표준으로 가자는 얘기야. 알겠지? 자, 식이 그러면 뭐가 됩니까? 2차 함계수는 1이야.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세우란 말이야. 됐죠? 그럼 그 식이 꼭점이 얼마입니까? 예, 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참인 거니까 식이 하나 여기서 나오겠다, 그치? 그럼 Q는 얼마가 됩니까? 2P 빼기 5라고 하는 일식값이 나오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어딜 지난다 그랬지? 3,4를 지난다고 했어. 그럼 식 하나 대입해서 보자. 자, Y자리에 4 대입하고 X자리에 3 대입했어요. 3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게 이 식이야. 그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Q를 여기다 대입해서 P에 관한 2차 방식을 풀면 되겠는데 지난번 똑같죠? 풀었던 방식하고 Q를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4 이퀄 자 3 그 다음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P 나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겠다, 그치? 그거의 제곱에 아이고 잘못 대입했네. Q에다 대입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식이 3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가로치고 2P 빼기 5 그죠? 전개를 해볼게요. 처음에 P의 제곱 나오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6P가 나올 거고 그 다음 9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2P 마이너스 5 자 이쪽으로 이야기해볼까? 자 P의 제곱 정리해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4P 그 다음에 여기가 4였는데 4가 없어지겠지? 이퀄 0 자 인수분해해봤더니 P 가로 P 빼기 4의 값이 0이라 P의 종류는 몇 종류? 이 두 종류가 나오겠다. 자, P는 그래서 0 또는 4의 값이 두 종류인데 문제에서 A 값이 지금 양수라 그랬잖아. 자, P의 값이 0이면은 Q의 값이 얼마가 나왔다? 둘 다 구할 수 있지. 자, 이거랑 자리 이제 비교해 볼 거야. P에다가 0 대입했더니 Q는 마이너스 5가 나온 거고, 그 다음 P의 값이 4가 되면은 8에서 5 뺐으니까 Q는 3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은 P의 값이 0일 때, 그 다음 Q의 값이 마이너스 5래요. P의 값이 0 돼버리면 꼭점의 좌표가 0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축의 위치 가지고도 a4를 찾을 수 있는데 헷갈리면 이렇게 하란 말이야. P의 값이 0이고 Q의 값이 마이너스 5인 경우와 두 번째 P의 값이 4가 되고 Q의 값이 3이 되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요. 자, 얘는 그럼 식이 y는 x 빼기 0제곱 그죠? 그럼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식 세울 수 있고 얘는 y는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해서 자 얘는 그러니까 a가 얘는 0 돼버리는 거야. 저 식하고 비교해보면 얘는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에다가 3 더하면 얼마? 19가 되나? 예, 이렇게 그럼 a 2a가 얼마니까? 2a가 8이니까 그럼 a는 양수 4가 나왔다 그지? 양수 4 그 다음에 b의 값은 얼마가 됐고요? 예, 19가 된 거네 그지? 그래서 a와 b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23이 나오면 되겠다 이 말이야. 자 얼핏 기억나는 쌤이 이거 전에 센에서 한번 풀어본 적 있었어요. 예. 13번 가볼게 이제 정리해보시고요. 자 이제 13번이에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6kx 그 다음에 플러스 9k제곱
더하기 UK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의 꼭지점? 자, 꼭점이 2, 3면에 있다. 제 2, 4, 4 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그럼 X좌표는 음수였다는 얘기고, 꼭점의 Y좌표는 그러면 양수였다는 얘기네, 그치? 요 범위 가지고 풀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표준 변형하면 되죠? 얘는. 표준할게요. 자, Y는 얼마입니까? X의 제곱 빼기 6KX.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수는 9K제곱이니까, 자,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그냥 뒷부분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요, 얘는? 뒷부분이 그냥 아예 묶이네. 여기까지 완전 조금씩 묶여버리네. 그럼 이렇게 그냥 바로 편하게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3K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뒤에는 변형할 것도 없네요.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아까처럼 표준형 변형해서 풀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3K, 6K 플러스 3 이렇게 좌표 나왔으니까 아까처럼 범위값 잡아볼게. X 좌표는 음수고 얘는 Y 좌표가 양수니까 K는 음수죠. K는 그 다음에 6K 더하기 3의 값이 양수니까 K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때야 돼? 커야죠. 두 개를 연립부등식으로 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크지만 0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푸셔야죠, 그죠? 되죠? 자, 14번 가볼게. 14번은 그냥 오른쪽 빈 공간에다 그냥 풀어볼게요. 자, 14번 2차 함수 위로 블록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도록 가는 C의 범위를 구해보자. 자, 일단 이 그래프를 평면상에다가 일단 표현을 해야 되거든. 표현을 해야 되니까 Y 꼭점의 X좌표, Y좌표를 다 C의 값이 나오도록 변형을 해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자, 더하기 4 빼기 4에서 표준형 바꿀게요. 여기까지 완전 요식 묶어보면 자, 얘는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가 있고 더하기 C가 있다.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 빼기 2의 완전 제곱에다가 자, 4 더하기 C의 값이 나오거든. 자, 그래프를 그러면 우리가 대충 예상해 봐야겠는데 그려보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꼭점이 얼마입니까? 2, 그럼 축의 위치가 2에 있어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C가 현재 양수 쪽에 있는지 0에 있는지 음수 쪽에 있는지 모르는데 자, 위로 볼록이거든? 위로 볼록일 때 자, 모든 삼면 다 지나. 모든 삼면.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가능하지. 그치? 자, 이번에는 0에 있어. 꼭점의 Y좌표가. 이런 식으로 불가능하지, 얘는. 얘는 밑에 있어도 불가능하지. 다시 말하면 꼭지점의 Y좌표는 반드시 얼마니까? 여기가 4 더하기 C인데 그 C의 값이 반드시 양수 쪽에 있어야 돼. 양수 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럼 양수 쪽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Y절편을 생각해 봤는데 Y절편 생각했는데 만약에 모양이 양수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꼭점의 Y절편 모양이 이렇게 지나버리면 그럼 2, 3면을 못 지나지. 3, 3면 다 지나고 있지만 그치? 얘는 못 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꼭지점의 Y좌표는 반드시 양수 쪽에 있어요. 꼭지점의 Y좌표 반드시 양수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을 꼭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Y절편은 항상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위쪽에 있어야죠.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Y절편이면 X자리에 뭐를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0 대 그럼 C의 값이죠. C의 값. 그 C의 값 자체는 양수죠. 그러니까 그럼 C의 범위를 두 가지를 연립해서 풀 수 있겠다. 자, 앞으로 C의 값은 얼마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지만 칸없이 클 수는 없고요. C의 값은 음수란 얘기니까 C는 0보다 작은 꼴.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야겠다. 난이도가 이건 꽤 있는 건가요? 그죠? 모든 삼면을 지나도록 그러면 C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단데? 아, 저 1번에 있구나. 1번 정답이 1번으로 나왔나? 정답이 5번으로 나왔니? C의 값은 양수. C의 값이 양수라 그랬구나. 선생님 잘못 봤네 여기를. 선생님이 여기가 음수인 줄 알았어요. 그죠? 예. 자, 보면은 C축을 딱 그려볼게. 얘는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아까 크다 그랬나? C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동시에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네. 그럼 선생님 잘못 봤네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결국에 C는 0보다 큽니다. 답이 그럼 5번이 되겠다. 그치?
봐. 요 부동호 방향 잘 보고, 그지? 자, 15번 가볼게. 이건 지우고 할게요. 자, 15번. 자, 문제가 뭡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y는 2분의 1 x제곱 빼기 자, 4x 더하기 5라는 그래프가 있다. x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시켰다. 이거 순서대로 해야 돼. x축에 대해서 대칭. 자, 누구의 보를 바꾸자? 오랜만에 나왔네. y의 보를 바꾸자. 됐지? 그럼 여기는 2분의 1 x의 제곱에 빼기 자, 4x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하고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에 더하기 4x 빼기 5가 되겠다. 그치? 자, 아무튼 대칭 이동 시켰어요.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했대. 봐봐. 평행 이동했는데 이걸 또 표준형 바꿔가지고 평행 이동 시켜볼까요? 자,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이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이요? n만큼이요. 그 다음 y축으로 얼마만큼이요? n만큼이요. 표준형 바꾸려니까 뭔가 귀찮아, 그지? 그랬더니 식이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x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6으로 나왔어. 됐니?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 이걸 거꾸로 평행 이동하는 건 어때? 거꾸로 평행 이동하면은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가고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가는 식이니까 그럼 표준형이 바로 여기 세워져 있으니까 이걸 변형한 다음에 그걸 차라리 전개하는 게 얘랑 어때요? 그것도 같죠? 예. 뭐 그게 귀찮으면 차라리 이거 표준형 바꿔놓고 할게요. 그러면 자, 보자.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자, x의 제곱 빼기 얼마입니까? 이거 8x인가요? 빼기 8x. 그래야지 전개 때 플러스 4x니까 자, 전개 반의 제곱수니까 16 빼기 16 예, 빼기 5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근데 아직 전개하기 전이야. 중괄호 쳐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x 빼기 4의 제곱에 얘를 전개했더니 8에서 5 빼면은 3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표정되면 이렇게 됐어. 됐지? 그러면은 자, 여기 보자. 꼭지점이 현재 4,3이었지.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기존의 꼭점이 얼마였냐면은 예, 4,3이었어. 꼭점이 이동하는 방식만 봐도 몇 칸 가는지 알 수 있지?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몇 칸 몇이 됐냐? 얘는 1,6이 되었다. 좌표는 그대로 보여. 예, 그러니까 4에다가 n만큼 간 값이 얼마야? 예, 1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에서 n만큼 간 거, y쪽 방향으로. 이건 더하는 값이지, 그냥. 예, 6, 이렇게. 그럼 m은 얼마라는 사실,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n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m에서 n을 빼보자. 그럼 마이너스 6 나오겠네, 그지? 이렇게 해서 정답 얻으면 돼요. 자, 귀찮았는데 표준 굳이 바꿔서 풀었어요, 선생님이. 그럼 그 다음에는 꼭점의 좌표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만 보시면 돼요. 됐죠? 예, 4에서 왼쪽으로 3칸만큼 가야지 1이고 3에서 위로 3칸 가야지 6이니까 그치? 예, 그러니까 좌표는 그대로 보고 도형을 그래프를 변형할 때는 문자와 더불어서 반대보 이렇게 취해야 돼. 예. 15번은 예, 이렇게 해결해 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도형의 어떤 넓이 문제네. 예, 16번. 지난번에 넓이, 우리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막 적분개념까지 이용해가지고 풀어봤던 적이 있는데, 자,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2차 한계수는 두 개가 같아요. 그럼 폭이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네. 근데 어느 정도 평행 이동을 시켰다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앞에 있는 식 볼게요. y는 2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5라는 그래프고요. 두 번째 그래프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이라는 그래프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표정 바꿔가지고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알려면은 표정 바꿔서 꼭점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만 알면 되겠지. 자, 여기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를 더하고 빼고요. 자, 이렇게 나왔지. 얘는 완전제곱식 얼마예요?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이지. 마이너스 9가 있고 더하기 15. 전개해 볼게요. y는 2 가로 x 더하기 3의 자, 제곱 마이너스 298에다 15 더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는 꼭점 P라고 할게. 얘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 점이야. 꼭점이. 자, 두 번째 식. 자, y는 2 가로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1. 자, 완전제곱식 묶어봤더니 여기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에 자, 내가 전개해봤다. 2 가로 x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 나오겠다. 그치?
그럼 여기 나오는 꼭점의 좌표를 Q라고 할게. 대문자로 놓을까요? 자, 여기를 라지 P점, 여기를 라지 Q점이라고 놓을게. 좌표점이니까. 자, 여기 얼마야? 1, 마이너스 3인점이야. 공교롭게 Y좌표가 똑같네. 그치? 저 그래프를 그럼 여기다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점.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3인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 얘 모양이 아래로 블록인데 Y좌표 15니까 위에서만 나와요. 모양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모양이 이런, 폭은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는 1, 마이너스 꼭점이면서 폭은 같고, 모양이, Y좌표 얼마? 마이너스 1이었나요? 여기, 요점 지나나? 예, 그럼 이렇게 되겠는데, Y좌표는 어때요? 여기는 15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래서 그림상 저기가 나왔으니까 모양이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나올게. 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5였으니까. 공교롭게 교차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교차하죠. 예, 이렇게. 자, 근데 어디? 어차피 X축 밑에 부분을 그리는 거니까 지금 넓이가 요 부분인가요? 이렇게 하고 요러고 요 부분이네. 예, 색칠 이렇게 해볼게. 여기랑 이렇게 곡선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곡선 부분. 곡선이 휘어지는 정도는 서로 어때? 예, 같지. 그치? 곡선이 휘어지는 정도.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방식을 똑같이 해볼까? 여기 사선을 그어볼게. 여기 끝점하고 여기 끝점을 사선을 그어볼게. 여기랑 여기는 거리가 어때요? 같죠? 그리고 기울어진 정도도 어때? 같지?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를 차라리 이쪽으로 넘기자는 얘기야. 요 곡선 부분과 이루고 있는, 직선이 이루고 있는 요 넓이를 이쪽으로 옮기자. 그럼 넓이 같잖아.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그치? 예.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지금 여기 X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여기 X좌표가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야. 꼭점이 갖고 있던 X좌표가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은 몇 칸 이동한 거냐면 4칸 이동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오른쪽 날개 이 그래프를 잘 봐. 요 끝점이 있죠, X좌표. 그것이 다시 4칸 이동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길이가 4야. 그죠? 몇 칸 이동했다고요? 이렇게 4칸 이동했지. X축 방향으로 4칸 이동한 거지. 그치? 요 점이 4칸 이동한 거야. 그럼 이 길은 안 봐도 4야. 그러니까 좌표점을 구할 필요가 없어. 됐죠?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나온 거고, 높이는 어차피 여기가 높이니까 바로 나오네. 그죠? 훨씬 쉽죠, 이게? 넓이는 그래서 4 곱하기 얼마? 이 높이 값이 3이잖아, 3. 그러면 이게 12죠, 12. 평행사변형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뭐 다른 방식도 있다, 얘들아. 다른 방식은 여기다 그림 살짝 그려볼까? 자, 축의 위치를 그대로 그려봐. 이렇게 축의 위치 그대로 그려봐. 그럼 위 왼쪽에서 이루고 있는 요 부분의 넓이 있지? 요 부분의 넓이. 포물선 요 면적은 여기랑 같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 면적 일로 옮겨도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려도 돼. 이처럼 평행사변의 넓이를 그려도 되고요. 의미상의 평행사변형이 좀 더 쉽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법을 잡아봅시다. 문제 이거 별표 3개 칠게. 구하는 방식 여러 가지. 근데 평행사변형이 나올 수 있으면 평행사변형 먼저 구하세요. 그래서 편해요. 자, 이제 17번 문제인데 아까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 유형들을 몇 번 풀어본 기억이 나요. 자, 쌤에서요. 그죠? 자, 아래로 블록인 2차 포물선이 있다. 이렇게. 그죠?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난 두 점 사이 거리가 6이야. 아까 쌤에서 풀었을 때는 그 X좌표 값이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근이 두 개가 나오는 식이었고, 자, 얘는 K 값이 있으니까 만약에 근의 형식을 대입하면은 물론 근의 개념을 루트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알파근과 베타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면 개념을 잡아보란 말이야. 요 점이 A점이고 요 점이 B점이야, 얘들아. 되니? 그러면은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요? 예, 6이라고요. 자, 이 풀이를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줄게. 어떤 게 더 쉬운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세요. 봐봐요. 얘는 축의 방정식이 나옵니까? 축의 방정식이 나오죠? 예. 여기가 대칭축이야. 그럼 좌우 양날개가 같단 말이야. 그럼 요 거리가 얼마예요? 요 거리가 3이죠. 요 거리도 3이에요.
대칭 축의 방정식 아까 뭐였지?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얘는 어차피 1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x의 값이 1이야. 여기가 x의 값이. 여기가 1이에요. 그럼 1에서 3칸 오른쪽으로 하면 이 좌표는 뭐라고 예상할 수 있니? 4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지. 1에서 왼쪽으로 3칸만큼 가면 얘는 마이너스 2인 x절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k 값 구하는 거 아무 문제 없지. 자,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4,0 혹은 마이너스 2,0 지나도록 해봐. 그죠? 예. 그럼 k 값 바로 나오겠지. 응? 자, y자리 0 대입하고 x자리 4 대입해서 16에 2배 하면은 3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 46 더하기 k. k 값 어렵지 않죠? k는 그럼 마이너스 16 나오면 되겠다. 그지? 1번이 정답이네. 요런 풀이가 있어, 얘들아. 요거는 뭐를 이용했다? 대칭축의 방정식의 위치를 알 수 있죠. 대칭축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절편 두 값의 차이가 얼마 6이니까 대칭축을 중심으로 떨어진 거리가 각각 3칸씩이었다는 사실을 예상해보면 x절편이 각각 얼마고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두 번째 방식은 자, 이렇게 예상해보면 x절편 2개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가로식 2개로 표현하는 방법도 돼. 그걸 다 전개하는 거니까 가로식 2개로 표현하는 거 있었잖아? 이 가로식 이렇게. 자, 한 번은 x 더하기 한 번은 x 빼기 4. 그죠? 그럼 이걸 전개해서 상수를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은 거야. 자리 비교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훨씬 낫지. 점유좌표 하나 대입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잖아. 자, 그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쌤이 근의 개념을 어떻게 표현했다? 알파 문자랑 베타 문자를 사용했지? 자, x축 절편 하나를 여기를 알파로 볼게. 여기에 x절편 하나를 베타로 볼게요. 이 거리가 몇 나왔다는 얘기니까? 6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되는 건데 이거 당연히 양수죠. 자, 그러면 x에다 0을 집어넣을 때 나온 근이 그 0인 그 2차 방식의 근이니까 y자리 여기다 0을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유도할게. 자, y자리 0 대입해 봅시다. 그럼 식이 2x 제곱 빼기 4x 더하기 k는 0이 되면서 2차 방식이거든? 됐죠? 그럼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관계도 있죠. 합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야. 그 다음 곱은 얼마니까 a분의 c인 관계니까 2분의 k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이용해서 아까처럼 풀면 되지 않을까? 됐지?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변형해 볼게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이용해 보면은 이 식 변형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예상할 수 있지. 식을 변형할 수 있지. 됐죠? 예. 자, 요 자리에 2를 대입하세요. 4. 그 다음 요 자리에 2분의 k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k가 되나? 예, 됐죠? 근데 우리는 이 알파에서 베타 뺀 값이 얼마였다는 사실, 6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럼 6만 대입하면 되네. 그럼 36. 그죠? 그럼 이 k 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니까 k는 그러면서 마이너스 16 구할 수 있죠. 자, 요런 방식도 있어요. 예. 근데 의미상 어때요? 지금 의미상 여기 축의 위치를 예상해가지고 x절편 좌표를 우리가 구해내는 거야. 추출해내는 거. 유도해서 그 방식을 사용하면 우리 x절편이 얼마고 얼마였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의 앞에 하나만 대입하면 되니까 k값 바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근과 계산계로 보면은 x절편 두 개가 실근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알파 문자, 베타 문자. 직접 근을 구하지 않아도 돼. 의미상. 알겠지? 관계식을 가지고 유도해내면 근을 직접 구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빨라. 되니? 예,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이거는 반드시 풀이법 두 가지를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책에. 알겠죠? 근과 계산계 사용, 얘는 축의 위치 사용. 얘는 뭐를 사용했다? 축의 위치를 사용했다. 축의 위치. 대칭되는 성질을 사용해서 푼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두 번째 유형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했다. 풀이 방식은 그래서 하나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과 계수의 방식이래. 근과 계수의 관계요. 예. 예, 이렇게 풀었죠. 그죠? 풀이 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다음 문제요. 자, 18번 가볼게요. 이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쌤이 보니까 이 비슷한 문제 하나 있었어요.
자, 18번이요. y는 위로 블록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 자, 이 꼭지점을 a라 불렀고 x축의 양의 방향에서 만나는 거. 그치? 양에서 만나는 그 점을 b라 불렀고, 자, y축과 만난 점을 c라 불렀을 때 삼각형 AC, B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일단은 꼭점이 좌표 구해줘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쌤이. 그럼 좌표점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요. 더하기 1에 빼기 1. 자, 표준형 만들었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면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빼서 이제 전개해보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을 전개했더니 1에다가 8 더하면 9. 자, 쉽죠? 자, 꼭지점 A는 얼마입니까? A점은 1,9가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X축과 만난 점, 요 점도 구해야 되나? 예, 그럼 뭐만 대입하면 되니? 예,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지. 그럼 여기다 완전 조식 변형한 거에다 넣자. 이게 더 편하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9가 0이 됐을 때 완전 제곱식 일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아요. 그럼 x 빼기 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두 값이 존재하면서 x좌편 두 개를 구할 수 있겠지. 하나는 4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는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기도 하겠지, 그치? x좌편이. 자, 두 개 구했어요. 그 중에서 양수 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결국 b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4,0이네요, 그죠? b점의 좌표는 4,0. 그 다음에 y좌편 c라 그랬나요? c 좌표 얼마? x에다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8이죠. 예, 좌표 3개 다 구했네. 그죠? 자,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요. 자, 꼭점이 1,9입니다. 1,9. 9. 자, 요 점이 A점. C점의 좌표가 여기가 0,8이었죠.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자, 요 점이 C점, 그 다음에 요 점이 B점. B점의 좌표 얼마? 여기 4였고요. 그죠? 여기가 8이었고. 예. 그래서 세 점을 연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네. 자, 면적을 어떻게 구하면 편하다 그랬지, 선생님이? 예, 세로 방향보다는 가로 방향으로 보라 그랬지, 그지? 가로 방향. 자, 여기 A점에서 이렇게 내린 점을 H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 5점 있죠? 그러면 여기 연결해보세요. 그럼 사다리꼴 나오죠, 사다리꼴. 사다리꼴 넓이에서 작은 삼각형 얘랑, 그 다음 밑에 있는 삼각형 얘를 빼자는 얘기야. 됐지? 자, 이제 넓이 한번 구해볼게. 넓이를 S라고 해볼까? 자,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여기 윗변이 얼마입니까? 이거 한 칸인가요? 1이네 1. 길이가 1.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가 4죠. 그럼 1에다가 4 더한 거야. 5. 그 다음 높이가 얼마입니까? 9죠? 이게 전체 넓이야. 거기에서 요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할게. 얘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가 한 칸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가 되면서 높이가 8이니까 이렇게 빼기만 하면 되겠지. 자, 얼마입니까? 2분의 여긴 5고 45K. 얘는 그냥 분모를 없는 2로 통분할까요? 그럼 48에 32에다 1 더했으니까 33. 지난번이랑 답이 똑같은 것 같다. 예, 얼마니? 2분의 얘가 12였나요? 예, 답은 6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확인해 보실게요. 이제 세 문제 남았네요. 자, 19, 20, 21번. 자, 칠판 지우고 시작할게. 자, 59번이요. 네, 슬슬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네, 그지?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졌는데, 자, 위로 블록이니까 뭐 a, b, c, 부호. 자, 어떻게 찾는지 나올까? 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일단 부호를 찾아볼게요. a는 무슨 수야?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이죠. b는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축의 위치예요. 예, 같다. b는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 돼. 그치? 야, c는 y 절편이니까 양수야. 자, a, b, c의 부호는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은 새롭게 구성되는 이 식을 한번 볼게요. y는 acx의 제곱 마이너스 bcx 더하기 bc라는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부호를 만들어 봤더니 a랑 c랑 곱해봤더니 얘는 음수네, 음수. 자, bc를 먼저 계산해 볼까? bc는 양수지?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음수야. 개수가 음수야. 그 다음 bc 자체 아까 뭐라 그랬죠? 반대보지 얘랑
반대부 식 제대로 쓴 거 맞죠? 얘 플러스고는 BC가 양수였으니까 얘는 양수. 자, 예상해 볼게요. 일단 어디로 블록이요? 모양이 위로 블록이네. 자, 모양은 위로 블록이네. 위로 블록. 그런데 여기 주어지는 2차 한계수하고 여기가 이 A 역할이지. 여기가 B 역할이고 C 역할이야.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했던 일반형에서. 그럼 2차 한계수하고 1차 한계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같다. 그럼 축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위로 블록이면서 축이 왼쪽에 있어. 모양이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나와야겠다. 그치? 여러 종류네. 그럼 여기서 y절편이 얼마 나옵니까? y절편은 양수가 나오네요? 위에서 만나야겠는데? 위에서? 모양 이런 것도 되죠? 네, 위에 이런 것도 되죠. 그죠? 밑에서 만나는 거면 안 되네. 그치? 자, 그럼 그 중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 중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자, 위로 볼록인데 축이 왼쪽에 있는 게 몇 번이냐? 3번하고 4번이죠? 3번하고 4번인데 그 3번하고 4번 중에 y절편이 양수 쪽에 있는 게 몇 번이야? 4번이죠. 그죠? 그렇게 찾으셔야 되네. 예. 자, 위로 볼록이면서 축이 왼쪽에 있고 y절편이 양수인 것만 찾으면 돼. 예. 답은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숫자를 대입하는 것보다는 아까 그 숫자를 대입하다 보면 모양이 막 3, 3면에 꼭점이 있는 것도 있고 4, 3면에 2, 3면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그치? 자, 20번 가볼게. 부호 찾는 거 그냥 여기다 할게요. 자, 20번. 그래프를 위에다가 살짝 그려볼까? 여기가 Y축. 자, X축이고요. 모양이 0,0을 지났구나. 모양이 위로 볼록인데 이렇게 돼 있네. 자,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함수값은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가 점이 연결돼 있고요. 1은 정확한 함수값은 모르지만 여기에 점이 연결돼 있고 4라는 값도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에 연결돼 있어. 그치? 자, A, B, C는 지금 상수라 그랬고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꼴을 정리해봤어. 자, A, B, C의 보는 찾을 수 있지 일단. A, B, C 보. 자, 먼저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해볼게. A들 일단 음수야. 위로 블록이니까. 그 다음 축이 오른쪽에 있어. 그럼 같다. A와 B의 부호는 달라야 돼. B는 양수야. 자, C는 무슨 수입니까? Y 절편인가요? C는 그냥 부호가 없죠. 0이죠 그냥. 이렇게 A, B, C의 부호는 정해졌어. 그지? 그러면은 1번 보기는 어떻습니까? 양, 0이야? 양, 0이니까 맞는 말이지. 그지? 1번. 2번. A, B, C는 곱하면 0이죠? 니은도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보기 볼게. A 빼기 B 더하기 C는 여기다 함수식 뭐라고? 이름표를 달게요. 명찰을 달게. fx 함수식이라고 보면은 x자리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온 거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나오는 y값은 음수란 말이야.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얘는 음수는 확실해. 음수는. 그럼 3번이 틀렸네. 3번이 벌써 틀렸네. 그치? 얘는 저기 3번 보기에서 양수라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 볼게요.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보를 찾는 거거든? 그럼 함수식으로 보면 뭐를 의미합니까? 얘는 x자리에 1 대입한 거야. 여기다 1 대입해서 푼 거야. 그치? 그럼 얘는 F1이야. 자, 1을 넣어봤더니 Y는 정확히 모르지만 양수인 건 확실하지? 그럼 양수 맞죠? 얘. 네. 5번. 자, 얘는 16A 플러스 4B 더하기 C. 이렇게. 그러면은 x자리에 얘는 뭘 대입한 걸까? 4만 딱 대입하면 정확하게 나오네. 그치? 네. 4. 그럼 얘는 F4를 의미한다. 함수값. 이렇게. 그럼 4를. 자, 출제될 의도가 이런 거지. 그냥 이런 건 아무런 의미 없이 놓는 좌표값이 아니야. 그래서 x에다 4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y는 음수 쪽에서 만난다. 그치? 예, y 값이 음수야. 얘는 음수야. 예,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3번이 틀린 거지. 3번. 됐죠?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자, 칠판 지우고 마지막 문제 대단원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21번입니다. 자,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차례대로 A, B, C라 할 때, 자, 주사위 눈의 수 차례대로 A, B, C. 자, 2차 한계수 A라 그랬고요. 1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B라고 했어. 상수항이 C라 그랬네. 이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축? 꼭점이 다, X좌표. 축의 방정식은 우리 공식도 알고 있는데, 그죠? 공식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여기는 B가 마이너스 B죠? 이렇게 넣어야죠. 그럼 얘는 2A 분의 B를 의미하는 거야.
그죠? 그때 이 값이 얼마래요? 1이래요. 추계 방식이 문제에서 1이라고 그랬네요. 요 x가 1이라고요. 그럼 b는 항상 a의 몇 배임을 알 수 있죠? b는 a의 2배임을 알 수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몇 콤마 몇을 지납니다? 0,2를 지난대요. 0,2. 0,2. 0,2 대입해볼까? 자, 그러면 0, 0, c는 그러면 뭐야? 2가 된 거네. c 좌표는 2예요. 됐죠? 그럼 a, b, c 좌표값을 한번 놔볼게. a, b, c.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가 몇 번 나오는지 알면 될 것 같은데, c는 반드시 뭐예요? c는 반드시 2죠. 그치? 0,2를 반드시 지나니까. 자, 그럼 a는 항상 a지, b는 항상 a의 몇 배야? 2배인 관계야. 그럼 식을 바꾸면 좌표값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럼 a 자리에 주사의 숫자는 a가 1부터 6까지 가능한 거니까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얘가 2가 되고 2가 되죠. a 자리에 2 대입할게. 2, 4, 2가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a 자리에 3 대입하면 3, 6, 2가 나올 수 있지. 그치? 4는 4,8, 2. 근데 8은 못 나오잖아? 더 이상 얘에서부터 못 나와. 그럼 주사위를 몇 번 던졌는데 3번 던졌다는 얘기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6의 3승까지. 그럼 216가지 중에 수적상은 몇 쌍밖에 안 나오니? 3쌍밖에 안 나오네. 됐죠? 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분모가 216이고 여기 3이었으니까. 그죠? 그럼 약분하면은 37에 21에 3이에요. 그럼 72분의 1이라는 확률값을 갖게 돼 있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봤어요. 혹여나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 질문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요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어. 괜히 혹시 이건 내가 너무 궁금해서 잘 모르겠다 싶은 문제, 7, 8에서 풀지 않았던 문제가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카톡 문자 하세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시간 나는 대로 연장이라도 풀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통화하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거야.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일단 느낌이 지금 변칙적으로 지금 온라인 학습 상태로 이제 변칙적으로 시스템 적용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2달간이었어. 2달간이었고 중간에 물론 특강 기간이어서 한 열흘간이었나 그것도? 예, 열흘간 쉬는 기간에도 막 쉬고 싶은데도 2번씩이나 나와서 보강도 하고 문제풀이도 많이 했던 모양인데 흘린 땀만큼 아무튼 그 결실들은 거짓말하지 않게 분명히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결실은 그 결실은 굉장히 달고 맛있을 거예요. 예. 탱자탱자 놀맨 하는 친구들은 놀 때는 좋지만 그 고통의 배가는 상상할 수 없어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학생의 본연의 임무는 일단 공부가 맞아. 인생의 목적은 공부는 아니겠지만 학생의 본연의 임무는 해야 될 일들은 일단 공부가 우선이에요. 건강도 물론 챙겨야 되겠지만 남는 시간 학교도 지금 개학도 일주일 늦춰졌고 하는 거니까 너무 놀지 마시고요. 선생님 동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앞에서부터 뭐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제곱근의 형질부터 해가지고 인수분해, 방정식 이런 파트부터 혹시 틈틈이 복습해보는 그런 습관은 어떨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는 개념원리랑 센을 사봤잖아? 예. 다른 책, 뭐 일품이나 이런 다른 책도 사다가 혼자 풀어보는 노력도 중요해요. 예. 아무튼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존경을 할게요. 다른 전달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꼭 선생님이 문자 있는 카톡으로 전달해 줄 것이니까 큰 걱정 없이 본인이 해야 될 일들만 숙제 완벽하게 하시고요. 본인이 해야 될 일들만 꼼꼼하게 본인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한다면은, 열심히 임한다면은 나중에 좋은 결실로 올 거니까 그 약속을 꼭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알겠죠? 예,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